팀 모노리스에서 AI 에반젤리스트라는 포지션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에반젤리스트 뭔가 생소한 직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 쓰는 거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AI 많이 쓰고 동료분들한테 좋은 것들 좀 추천하고 그렇게 좀 AI와 친숙해지게끔 좀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서 요즘 IT에서 작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 아티클을 되게 적절한 시기에 한번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뷰가 나오게 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자면 이 글도 저는 AI로 썼습니다. AI로 쓴 글이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링크드인도 하고 있어서 링크드인 하시는 분들은 1천 주시면 저 커피챗도 항상 열려 있어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우리의 업무와 일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 그런지 발전 속도도 빠르고 한번 소식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쌓이는 새로운 소식들을 따라잡는 게 꽤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빠른 세상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다양한 AI 트렌드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동료분들한테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동료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때 꽤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25년 생성형 AI 트렌드 총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 건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핫했어요. 추론 모델이라는 것도 있었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고 구글이 만든 나노바나나, 비오,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 뭐 이런 키워드들이 한 해 동안 핫했던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이에요. 사실 24년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는데 25년도가 되면서 비즈니스 현장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들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답을 내기 전에 더 오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간단한 계산만 하고 정답만 내는 AI였다면 지금은 뭔가 생각하고 검산하는 AI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성형 AI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논리적 오류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게 됐어요. 그쵸, 그쵸. 자가 피드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AI가 스스로 논리를 짜기 시작해서 덕분에 복잡한 기획안 작성이나 고도의 코딩 작업처럼 논리적 완결성이 필요한 업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다들 이제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보시면 띵킹 모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톡을 하면 얘가 어떤 사고 과정과 스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모델에 탑재하게 됐다. 원래는 이거를 24년도엔 체인 오브 소 생각의 사슬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팅 기법으로 유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델이 기본값으로 이렇게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인데요. 이제 AI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필요한 재료들을 잘 넣어줘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리즈닝 모델이 생각하고 검산하는 AI라면 이제부터는 그 AI가 생각할 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가 성능을 좌우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24년도에 핫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질문을 어떻게 예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기술이었다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생성형 AI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조화해서 줄까를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모델이 똑똑해진 만큼 질문 한 줄보다는 참고할 문서, 히스토리, 제약 조건 같은 맥락, 콘텍스트를 얼마나 잘 구조화해서 던져주느냐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된 거죠. 점점 맥락 기반으로 개인화해 간다는 느낌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에 있어서도 좀 큰 발전을 이뤘던 해였어요. 원래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 제일 어려웠었던 게 타이포그래피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글의 나노바나나 이거는 코드 네임이었어요. LLM 아레나 이런 데서 혜성 같은 모델이 등장하더니 이거 알고 보니까 구글의 모델이었네 해서 이슈가 됐었던 이미지 모델인데 이제 이렇게 텍스트도 넣어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VO3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영상 모델이 영상을 생성했는데 원래는 소리를 못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이티브 오디오가 들어간 고품질의 영상도 생성할 수 있게 된 25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키워드들이 모이는 종착역 에이전트입니다. 아마 올해 가장 많이 들으셨을 단어일 거예요. 24년도엔 생성형 AI가 주로 어시스턴트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근데 올해는 에이전트라고 많이 불렸어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의 성능이 올라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지위가 비서에서 동료로 승진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는 코딩 에이전트를 예로 들자면 내가 채팅으로 요청을 하면 알아서 혼자 막 코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분위기만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모든 구현 사항들을 해주니까 심지어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 이 용어 자체는 올해 사전에 등재까지 됐습니다. 현재는 AI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직접 조작하는 것까지도 가능한데요. 이제 혼자서 일하는 AI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키워드로만 봐도 25년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에이전트라는 비슷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데 엔트로픽, 오픈AI, 구글 세 회사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곳은 개발자의 손을 대신하려고 했고, 한 곳은 우리의 일상을 점유하려 했고, 한 곳은 세상의 모든 인프라를 AI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3사의 전략을 시각화해서 본다면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엔트로픽은 일의 깊이에 집중을 했고요. 오픈 AI는 일상의 넓이를 택했습니다. 구글은 구글이 가진 방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AI 판의 크기를 키우려고 했고요. 자, 그럼 25년 동안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이 세 거인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월별 타임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트로픽부터 볼 건데요. 엔트로픽은 25년 2월에 클로드 3.7 소넷이라는 모델 발표랑 함께 클로드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베타로 출시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쓰는 AI 에이전트 코드 에디터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걸 출시해서 사람들 반응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엔트로픽이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사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코드 에디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모두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떤 컴퓨터에든 있는 CLI, 이 터미널 형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어떤 컴퓨터든 기본적으로 있는 게 CLI 터미널이니까요.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를 잘 활용하면 지금 보이는 이 사이트 이것도 코딩을 몰라도 자연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클로드 코드 출시는 꽤 중요했던 내용이라서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3월엔 이건 오픈 AI 소식이긴 한데 좀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24년도에 MCP라는 되게 핫했던 키워드가 있었는데 MCP를 만든 엔트로픽이 MCP를 만들었었는데 이 기술을 오픈 AI에서도 채택했던 게 25년 3월이었어요. 그리고 25년 3월에 또 엔트로픽의 소식을 얘기하자면 웹 검색 기능이 이때 출시됐습니다. 다른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곳에서는 웹 검색하는 게 되게 당연했었는데 엔트로픽은 되게 느리게 정식 출시를 했어요. 이게 25년 3월의 내용이고 그리고 5월엔 클로드 코드 2월에 출시됐던 이 베타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때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VS 코드, 제트브레인과 협업해서 플러그인 형태로 쓸 수도 있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뒤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그리고 25년 8월에 클로드 for Chrome을 이것도 베타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쓸 수 있는 거고 브라우저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 클로드 코드와 클로드 for Chrome만 봐도 뭔가 엔트로픽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제품들을 출시하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9월엔 엑셀, 워드, PPT, PDF 이거를 클로드 제품 내에서 내가 자연어로 요청하면 파일이 생성되는 그런 기능을 출시했어요. 이제 진짜 내가 업무에 필요한 그런 파일들을 이 AI 서비스 내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25년 10월에 발표됐었던 클로드 스킬즈인데요. 9월에 출시됐던 파일 생성 기능이 사실은 클로드 스킬즈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이것도 꽤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컴퓨터에서의 폴더 디렉토리 형태와 마크다운, 명세서 이 구조만 잘 짜면 클로드가 특정 도메인, 전문적인 도메인에 특화된 작업들을 가능케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엔 클로드인 엑셀, 엑셀의 빌트인에서 쓸 수 있는 게 베타로 출시가 됐고
12월 요번 달이죠. 요번 달은 좀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클로드 코드가 5 월에 정식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6 개월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것만 봐도 엔트로픽에게 클로드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 제품이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슬랙에서 클로드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출시되고, 베타로 있던 클로드 for 크롬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혼자 일을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나 독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PPT도 만듭니다. 아직은 조금 느린 감이 있긴 하거든요. 내가 어떤 태스크를 시켰을 때. 그래도 내가 워크플로우를 잘 설명만 하고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 녹화하면 이전에는 내가 수동으로 해야 했던 일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꽤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브라우저에서 내가 이 AI 채팅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로드 코드랑 함께 활용하면서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엔 엔트로픽이 자사의 MCP 기술을 리눅스 재단 산하에 있는 에이전틱 AI 파운데이션 AAIF에 기부해서 오픈 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거 마치 인터넷의 HTTP처럼 AI 에이전트가 각종 소프트웨어와 소통하는 방식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쓰는 공용어가 되어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기술 독점보다는 표준 선점을 통해서 에이전트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를 엔트로픽의 방식대로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인 셈입니다. 이 AIIF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구글도 있고 오픈 AI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엔트로픽의 25년을 다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철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AI를 채팅창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개발자의 검은 터미널 화면 CLI부터 슬랙, 사내 메신저, 직장인들이 쓰는 크롬, 재무팀이 쓰는 엑셀까지 엔트로픽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든 작동하는 업무의 표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걸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초보자에게는 쉬운 접근성을, 전문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 그게 바로 엔트로픽이 보여준 일의 깊이였습니다. 크로미움 기반이라 지금 작동은 하거든요, 클로드 for 크롬이.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은 지원을 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앞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크로미움 기반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엔트로픽은 여기까지 봤고, 엔트로픽이 일 잘하는 동료였다면 이번에는 오픈 AI를 알아볼 건데요. 오픈 AI의 25년은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을 점령하러 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개발자 도구나 업무용 툴에 집중할 때 오픈 AI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와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디바이스, 그리고 브라우저도 출시했었죠.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했는데 타임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1월에 오퍼레이터를 리서치 프리뷰 베타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브라우저 제어를 하는 에이전트예요. 이게 원래는 엔트로픽이 24년도에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 그래서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기술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행기표 예매해줘라고 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하면서 예매를 끝내주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2월은 딥 리서치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예전에는 복잡한 주제를 조사하려면 키워드를 이것저것 조합해 가면서 직접 검색하고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읽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야 했잖아요. 딥 리서치는 그 전체 과정을 AI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 주제로 보고서 써줘, 논문 써줘, 한마디면 혼자 수십 개의 소스를 분석해서 정리된 보고서를 가져다 주는 거죠. 지금은 클로드, 제미나이, 펄플렉시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LLM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기능이 됐죠. 그리고 25년 5월입니다. 5월에는 코덱스라는 코딩 에이전트의 프리뷰도 공개했는데요. 베타로 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정식 출시했던 시기였어요. 클로드 코드는 CLI, 로컬 환경에서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대조적으로 코덱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이 접근을 처음에 잘못 짚었다고 봐요. 이 코딩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 컴퓨터에 이미 깔린 환경, 내 데이터, 내 설정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클라우드 컨테이너에서 실행한다고 하면 매번 환경을 새로 세팅해야 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고, 저도 코덱스를 써봤었는데 느려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오픈 AI도 결국 8월에 코덱스 CLI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인데요. 7월은 1월에 오퍼레이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별도의 사이트였는데 챗GPT 내부로 완전히 통합해 버리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에이전트 모드라고 출시하게 됐는데, 앞서 코덱스의 클라우드 방식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 통합은 살짝은 느낌이 좀 달랐어요. 브라우저 제어처럼 원래 클라우드에서 하면 좋은 작업을 하나의 앱, 챗GPT 앱에서 깔끔하게 제공한 거거든요. 개발 환경처럼 로컬이 중요한 영역과 웹 자동화처럼 클라우드가 맞는 영역, 이 구분을 오픈 AI도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됐는데요. GPT-5가 출시됐습니다. 사실 23년도, 24년도쯤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GPT-5가 나오면 특이점이 온다. AGI의 시작이다. 심지어는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다 하면서 전 세계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터미네이터가 등장하거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확실히 괜찮았던 것 같고, 저의 체감상 할루시네이션이 좀 많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8월에 코덱스 CLI 로컬에서 돌아가는 코딩 에이전트도 같이 출시하면서 엔트로픽의 텃밭인 개발자 생태계에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이 됐는데 소라2가 출시됐어요. 소라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생성하는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소라2는 이 소라2 모델 공개와 함께 iOS 앱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틱톡이랑 릴스처럼 변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고 바로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형태로 출시를 한 거죠. 이 창작의 도구를 넘어서 놀이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 소라 앱을 잠깐 사용해 봤는데 릴스를 보다 보면 뇌가 정말 녹아내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25년 10월이 됐는데 챗GPT 아틀라스라는 챗GPT 전용 브라우저를 공개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자체를 만든 건데요. 구글 크롬을 개발했던 그 시니어 개발자들을 데려와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7월에 챗GPT에 에이전트 모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이전트 모드가 아틀라스 브라우저를 만나면서 진짜 완전체가 됐습니다. 검색부터 웹서핑, 요약, 쇼핑까지 브라우저의 모든 기능을 에이전트가 직접 통제하는데요. 채팅창과 브라우저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브라우저 전체가 거대한 에이전트가 되는 경험을 제공했어요. 이것도 써봤을 때 살짝 느린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자동화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11월이 됐습니다. 저번 달이죠. 11월은 정말 재밌는 달이었는데 오픈 AI에서 GPT 5.1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하면서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구글을 의식했는지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CEO죠. 쿨하게 축하 트윗을 날렸어요. 아, 너네 제미나이 3 좋은 모델 출시한 것 같네. 축하한다. 근데 실상은 코드 레드였습니다. 구글 모델의 성능이 너무 강력했거든요. 결국 12월 한 달 만에 GPT 5.1을 긴급 투입하면서 맞불을 놓는데, 보통의 시기였다면 몇 개월 걸릴 업데이트를 이렇게 단기간에 밀어붙인 걸 보면 구글의 행보에 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엔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협정 같은 재밌는 이슈도 있었어요. 아까 엔트로픽에서 12월에 리눅스 재단에 뭔가 기술을 기부했다고 했잖아요. 오픈 AI도 agent.md라는 에이전트 명세서를 리눅스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인 클로드 에이전트의 스킬즈 개념을 코덱스에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사지만 좋은 표준은 같이 쓰자는 거죠. 덕분에 이제 skill.md 혹은 이 파일 구조만 잘 만들어 두면 클로드한테 일을 시키든 GPT한테 시키든 똑같이 동작하는 전문 스킬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생태계 표준을 위해서 손을 잡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마지막 12월은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이 있었어요. 디즈니는 그동안 IP 보호에 되게 강경한 회사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저작권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는 단순한 협업 선언이 아니라 3년 라이선스 계약으로 소라, 아까 그 앱에서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의 IP를 활용해서 팬 제작 쇼폼 영상 생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챗GPT나 오픈 AI API를 활용해서 제품과 워크플로우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이렇게 오픈 AI의 2025년을 쭉 돌아봤는데요. 틱톡처럼 노는 소라 SNS, 웹서핑의 경험을 바꿨던 아틀라스 브라우저, 그리고 챗GPT 들어가 보시면 그룹챗 같은 기능도 생겼더라고요. 또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함께 AI 시대에 뭔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오픈 AI는 단순히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놀고 검색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죠. 결국 오픈 AI가 보여준 25년도는 AI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일상의 넓이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네요. 이게 소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모델들이 프롬프트 작성이 굉장히 빡빡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문서들 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씬을 구성해야 되는지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번역 돌리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런 트릭도 써요. 어떤 씬을 만들기 전에 챗GPT나 아니면 다른 또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비디오 프롬프트를 써야 될까? 아무튼 이제 마지막 주자고요. 자, 엔트로픽이 일의 깊이를 파고들었고 오픈 AI가 일상의 넓이를 장악했다면 구글은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죠. 바로 전 세계 데이터가 모이는 검색 엔진, 전 세계인이 쓰는 유튜브,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클라우드까지. 구글의 2025년은 이 방대한 인프라를 AI 하나로 묶어내는 말 그대로 판의 크기를 키우는 해였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따라가 볼게요. 상반기에 구글의 움직임은 기초 체력 다지기였어요. 2월에 제미나이 2.0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3월에는 추론 능력이 강화된 제미나이 2.5를 내놓으면서 경쟁사들의 기술 속도를 부지런히 따라잡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제미나이를 써봤을 때 구글은 왜 이렇게 죽 쓰고 있지? AI 쪽에 이 생성형 AI 쪽은 되게 잘 못하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껴졌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반전이 나오지만 이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엔 24년도에 팟캐스트 기능으로 대박이 났었던 노트북 LM이 한 번 더 진화했습니다. 여러 개의 언어, 다양한 50개 언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노트북 LM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내가 가진 수많은 PDF, 논문, 회의록, 기획 문서들을 업로드하고 질문하면 생성형 AI가 이 내에서만 내가 가진 자료 내에서만 답변을 해주는 RAG 기반의 노트 앱입니다. 이 노트북 LM의 오디오 오버뷰가 무려 50개 언어를 지원하게 됐어요. 어떤 자료든 넣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어 자료들, 어려워서 보기 힘들었던 논문들을 다 때려박고 이 내용들을 요약하는 팟캐스트 기능을 클릭 한 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됐는데요. 5월엔 구글의 개발자 축제가 있었어요. 구글 I/O에서 첫 번째 한 방이 터졌습니다. 바로 VO3와 이미진 4의 공개였어요. 특히 VO3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전까지 비디오 생성 AI들은 많았어요. 근데 영상은 잘 만들지만 소리가 없거나 효과음은 따로 입혔어야 됐단 말이죠. VO3는 세계 최초로 네이티브 오디오를 포함한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영상 속에 강아지가 짖으면 그 소리가 동시에 생성되는 거죠. 지금 이거 소리는 안 들리시죠? 나중에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런 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5년 5월 이때부터 멀티모달 분야, 특히 미디어 생성에서 구글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구글 AI 스튜디오도 진화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AI API를 테스트하는 플레이그라운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연어만으로 웹앱까지 만들 수 있는 빌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웹캠 카메라로 구슬치기 하는 게임 앱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앱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앱 자체는 그 약간 갤러리에 뭔가 샘플로 있는 자료긴 한데 실제로 많은 채팅을 하지 않더라도 앱이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25년 6월엔 제미나이 CLI,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랑 오픈 AI의 코덱스랑 비슷한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제미나이 CLI를 내놓으면서 코딩의 에이전트 시장에 발도 담갔고요. 7월엔 노트북 LM이 이제 오디오를 넘어서 비디오 오버뷰까지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넣으면 강의 영상을 만들어줘요.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들리나요? 합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추론 모델 덕분이에요. 모든 걸 바꿔버린 AI 에이전트가 요렇게 그냥 자료만 때려 넣고 강의 만들기 버튼 한 번 누르면 그냥 강의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오디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기능을 봤을 때 이런 AI 교육 자료를 만들어 왔던 입장에서 '어 내가 만드는 것들이 의미가 있나? AI가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데?'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8월엔 이름도 귀여운 나노 바나나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불필요한 사람을 지우거나 표정을 바꿔주는 걸 아주 가볍고 빠르게 처리해 줬어요. 10월엔 비오 3.1 업데이트로 영상 생성 모델의 급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11월엔 꽤 내용이 많습니다. 제미나이 3가 출시됐어요. 아까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축하 트윗을 날리고 뒤로는 비상이 걸렸었다는 그 시점이에요. 제미나이 3는 각종 벤치마크를 휩쓸면서 역시 기술의 구글이다라는 소리를 다시 듣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제미나이 2나 2.5는 경험이 별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미나이 3는 '아 이제 다 따라잡았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일상에서도 제미나이 3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긴 글을 되게 잘 쓰기도 하고 컨텍스트 윈도우 양도 되게 넉넉해서 손이 요즘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11월엔 개발자를 위한 깜짝 선물도 있었어요. 바로 안티그라비티라는 코드 에디터인데요. 구글이 전 세계 개발자들의 표준 툴인 VS 코드를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에이전트 전용 IDE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 반중력이란 뜻이에요. 이 개발자들을 짓누르던 환경 설정, 배포, 운영 같은 무거운 중력을 AI가 대신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뿐이 아닌 게 MCP로 구글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내가 핵심 코드를 짜는 동안 에이전트는 뒷단에서 알아서 서버를 띄우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배포까지 준비합니다. 개발부터 인프라 운영까지 AI에게 믿고 맡기는 진정한 반중력의 세계가 열린 거죠. 또 나노바나나를 업그레이드한 나노바나나 프로도 출시했고요. 이제 포토샵이 필요 없죠. 솔직히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들이 타이포그래피가 잘 들어간 것부터 레이아웃 디자인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뽑아줍니다. 디자이너의 손길이 필요했던 섬세한 작업들까지 AI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네레이티브 U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AI랑 대화할 땐 주로 텍스트로만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내 질문에 가장 적합한 UI, 화면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제네레이티브 UI 기술이 적용된 결정체가 바로 12월에 나온 젠탭스. 이게 디스코라는 제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알던 브라우저 탭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뭔가 검색했던 기록들을 탭으로 남겨두고 여기다가 이 탭들을 바탕으로 다이어리 앱 같은 걸 만들어 줘. 여행 플래너를 웹앱을 만들어 줘라고 하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검색하고 쇼핑하던 여러 탭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하나의 동적인 대시보드로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UI, 제네레이티브 UI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구글의 마지막이었고요. 자, 이렇게 구글의 25년도 행보를 요약해 본다면 AI 유니버스의 완성, AI 판의 크기를 키웠던 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글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검색,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를 AI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머리에는 제미나이 3라는 압도적인 두뇌를, 손에는 안티그래비티 IDE라는 최고의 도구를 쥐어주면서 사용자가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대한 빈틈없는 생태계를 이뤄낸 거죠. 특히 가장 큰 임팩트는 제미나이 3가 LMRNA에서 어떤 생성형 AI 모델들의 성능 순위를 비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1500점을 최초로 돌파한 순간이었어요. 이 성능의 비결은 구글 자체 AI 칩인 TPU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줄 몰랐었는데 되게 임팩트가 저한테 있었고 저는 구글 주식을 샀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새 거인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의 1년간 타임라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의 깊이를 파고든 엔트로픽, 일상의 넓이를 장악한 오픈 AI, 그리고 압도적인 인프라로 판의 크기를 키운 구글까지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이들의 경쟁 덕분에 우리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AI 생태계를 마주하고 있네요.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 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네. 자료 이거 세션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새 소식으로 해서 링크 쭉 공유 드릴게요. 새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주영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 바로 또 이어서 이제 메인 발제는 쪼끔 이제 브로드하게 1 년에 있었던 내용들 쭉 다뤄 주셨다면 좀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주제들 가지고 또 대화 나누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준비해 주신 것들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사실 AI의 발전이 이렇게 뭐 빠르고 많은 게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제 우리의 업무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영님은 또 AI 에반젤리스트로서 다양한 툴도 써보고 활용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 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주영님이 특별히 그중에서도 클로드 코드 이제 사용하시는 사례나 좀 주요 이슈 개념들 좀 다뤄주고 싶다고 하셔서 또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또 보고 또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